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X파일, 윤석열 파일에 관해서 정치권 공방이 매우 뜨겁죠. 근데 약간은 좀 잦아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 사람들의 얘기가 허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 개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 X파일은 없지만 검증 자료는 쌓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파일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관련해서 의혹들 정리해 놓으면 그거 영어로 얘기하면 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자료와 X파일이 다르냐 또는 X파일과 그냥 파일은 다르냐 다 똑같습니다. 그걸 다만 민주당에서는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X파일 버전이 몇 개냐? 현재는 3개로 보입니다. 3개로.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성철 처음에 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X파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거 방어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이거는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10쪽짜리 문건 2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정도 된다는 얘기죠. 20페이지면 거기에 최소한 또 상세하게 이런저런 팩트 넣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몇 가지 정도의 의혹은 충분히 거기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6쪽짜리, 6페이지짜리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처가 밝혀졌습니다. 누구냐면 여권 성향의 유튜브 매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열린공감TV. 이 사람이 그걸 시인을 했습니다. 아마 네티즌 수사대가 들이닥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인을 했는데 해당 파일은 취재 내용을 정리한 방송용 대본이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관련 방송을 많이 했고 이미 방송을 한 내용이다. 이러면서 실제 내용이 담긴 분량은 200 내지 300쪽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보면 이 6쪽짜리 PDF 파일 저도 봤는데 그거 보면 제목만 쭉 나열해 있습니다. 글쎄요. 방송용 취재 노트를 제목만 쭉 쓰나요? 취재 노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열린공감TV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자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 기자를 엉터리로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취재 노트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방송용 대본? 언제 방송용 대본을 제목만 나열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내용이 담긴 분량이 200 내지 300쪽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는데 한 250쪽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300쪽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200 내지 300쪽은 1.5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그냥 둘러댄 것으로 보이고요. 여하튼 요 6쪽짜리 PDF 파일 이게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거 말고 장모 최 씨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규명을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238MB짜리 문서 파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X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김건희 씨, 그러니까 부인이죠. 김건희 씨 프로필 등이 담긴 용량 97MB짜리 문서 파일도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것만 확인된 게 3개고요. 여기에다가 장성철 소장은 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3개와 자기가 본 거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장성철 소장 말대로 그러면 4개의 버전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들이 들어가 있는 찌라시 같은 거 모아놓고 이런 단톡방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무려 파일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금도 변형해서 또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뭔가 이렇게 척진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수시로 뭐가 올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자 말에 의하면. 그러면은 현재도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6쪽짜리뿐만 아니고 뭐 10쪽짜리 뭐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진짜 X파일이냐 아니면 진짜 파일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겠죠. 근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겨레신문에는 이렇게 났더군요.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를 취재를 해서 X파일을 입수해서 이미 확인을 했다. 그리고 여러 버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버전.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버전을 다 구해서 본 모양입니다. 봤더니 다 이거 충분히 방어할 만한 수준이다. 아, 그렇겠죠. 뭐 사실은 이 파일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일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야, 이거는 허위, 요거는 뭐 팩트를 기반으로 가공한 거, 이거는 뭐 아무래도 공장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법률팀이 붙었다는 것인데, 원래부터 그 윤 전 총장 징계 사건 도왔던 이완규 변호사하고 손경식 변호사 외에 주진우 변호사가 합류를 했다는데, 주진우 변호사는 잘 알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이걸 다뤘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주진우 변호사 합류했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한다는 건데, 뭐 대응은 그냥 이 법률대응팀에다 맡기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6월 27일 날 뭐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근데 아마 이거는 일요일이고 그동안에 이동훈 대변인 사퇴 뭐 이런 파동이 있어서 아마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6월 말 7월 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부터 이동훈 대변인도 27일로 지금 잠정 확정하고 있는데 뭐 28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실무적 준비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런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실무 준비 과정이 더 좀 복잡해졌을 거다. 그래서 그 6월 말 뭐 7월 초 요쯤으로 대략 정해놓고 지금 열심히 출마 선언문을 쓰고 있다. 그 출마 선언문이라는 거야 뭐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와서 앞으로 반듯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거, 뭐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이제 문답을 아무래도 할 테니까 그 문답 과정에서 이 파일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거티브 대응은 법률팀에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출마 선언문 작성에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제가 이 네거티브 대응에 대해서 그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어제 사실은 그 윤석열 파일 딜레마, 이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만약에 이거를 수사 의뢰를 하든가 고발을 했을 경우에, 또는 고소를 했을 경우에, 자, 이거 수사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수사하면서 또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하면 슬쩍슬쩍 윤 전 총장한테 불리한 내용만 흘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부메랑을 윤 전 총장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하러, 그리고 대선까지 지금 8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수사가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 자기의 운명을 친정권 검사들한테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한겨레신문 보도가 뭐 부실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뭐 변호사 3명이 이 법률 대응을 한다? 이거는 법률적 대응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네거티브 대응팀에는 반드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주변을 전부 법률가들이 감싸고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 그 외교관들이 전부 감싸고 있어서 포기한 사람이 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법률가 외교관들이 아는 정치 세계는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치 영역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한 창대한 바다입니다. 그걸 잘 모르고 나도 다 알아 라고 얘기해서 실패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기자 30년 넘게 해가면서 너무나 여러 차례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정치를 안다는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실패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겨레 신문을 봐가면서 느낀 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제야 꾸렸구나. 저는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그만큼 정치에서는요, 거짓말이 횡행하고 공작이 횡행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공작에 있어서 전과가 많죠. 거기다가 조작, 채널A 사건이 대표적인 조작 미수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작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정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네거티브 대응팀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구성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너무 늦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결정적 단점. 법률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의혹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 의혹이 아니면 또 곁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게 또 해명이 되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끊임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때마다 다 수사 의뢰하고 고소하면 검찰에 이만큼 진짜 파일이 쌓이겠죠. 검찰에서 그거 수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인데 김호수 검찰총장 지휘 하위 검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위 검찰이 과연 그거를 윤석열 전 총장 조우라고 수사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법률적 대응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판단은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네거티브 대응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대응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 정치적 대응의 첫 번째가 바로 진영을 확보하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팩트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초동에 가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영 대결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말도 안 되는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전 총장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어저께 선언했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그 개국본이라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조국 수호대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 지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세력이 뒷받침이 돼야 네거티브 대응도 가능하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훨씬 많고 국민의힘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거짓말 5번 들으면 진짜처럼 들립니다. 이게 바로 정치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버전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럴듯한 내용이 또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진영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정무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신문을 보니까 이 버전이 도대체 몇 개야? 조금씩 변형된 거 제가 10개가 넘는다고 했죠. 근데 시중에는 지금 한 서너 개, 3개 내지 4개 정도가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또 몇 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대응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현재 이런 것도 하나 대응하면 또 다른 거 나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어차피 사실 진실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윤 전 총장을 옹호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실이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진실이 승리하는 날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